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행동 정말 충격적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나가나 싶은데 말이죠. 예상은 했죠. 이거 한번 보세요. 한동훈 윤 내란 자백했다. 친윤 사퇴하라. 자, 한동훈이 이제 완전히 이제 윤 대통령과 갈랐었죠. 내란범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 사실상 야당에서 하는 행동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 내란범이야, 내란 수괴야, 감옥 가라는 이야기죠. 감옥 가라. 자연스럽게 이제 의 총장 뒤집히겠죠. 한동훈 보고 사퇴하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나왔고, 자, 한동훈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윤리 소집도 지시했습니다. 윤리 소집에서요, 여기서 대통령을 아마 출당시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윤리는 한동훈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는 한동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한둘 있을 수 있는데, 한동훈의 뜻을 받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당에서 출당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홍준표에 의해서 출당당한 것처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물론, 당 내부에서 다른 저항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완강하게 이제 버티면은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파워게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윤 제명 출당, 윤리 소집 긴급 지시. 야, 정말 한동훈이 이런 인간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그런데 일부 이 우파 혹은 보수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자꾸 한 몸이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한동훈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책 잡혔어요. 저 야권에다가. 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야. 그리고 야권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꼼짝을 못해, 지금. 이 보수 정치인은요, 리더가 되려면 이 뒤가 깨끗해야 됩니다. 흠 있는 사람 들어가면 이제 이용당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같은 사람이 딱 필요하고, 한동훈은 흠이 너무 많아요. 일단 너무 부자예요, 그냥. 타워팰리스 사는 그 자체로 이 이야기가 안 돼, 말이 안 돼. 그 재산 형성 과정도 문제이겠지만, 그 처가의 이야기들, 장인의 이야기, 그 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부친의 이야기, 말이 안 돼, 지금. 너무도 많은, 이게 험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누리PD는 그런 짓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걸 제가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폭로 안 하는 채널이라서 이야기 안 하는 것 뿐이지, 다른 유튜브들 하는 거 보세요, 그냥. 한마디도 지금 대들지 못하잖아. 고소 고발도 못하고. 그걸 만일에 야권에서 치고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꼼짝 못해, 그냥. 그래서 한동훈은 자기 자신 하나 지금 방어하는 것도 급급한 거야. 꼼짝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뜻대로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을 일단 제거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그나마도, 당분간 정치력을,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들은 한동훈 너 특검 받아. 이래 되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 한동훈은 감옥 갑니다. 자칫하면은.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과 한동훈은 과거 인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약속 대련이다, 뭐 한 몸이다,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야, 그거는. 자, 윤상현 윤 탄핵 찬성,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 비겁하다. 역대급 배신자죠. 저는 유승민보다도 훨씬 악하다고 봅니다. 악질이다라고 봅니다. 김무성, 유승민은 이 둘에 비하면 훨씬 그래도 우량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것도 없어요.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오히려 그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도와줬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유승민은 조금 김무성보다는 조금 덜 도와줬다라고 볼 수 있고 혜택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두 사람이 사실 중량감으로 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없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둘 다. 다만, 탄핵 시절에 결정적 오판을 했던 거지. 그래서 배신자, 너울을 쓰고 지금 꼼짝없이 지금 뒷방이 되어 있잖아요. 정치적 제기가 안 되고 있고. 근데 그 두 사람을 제가 두둔하는 마음은 전혀 아니고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배신자의 길을 갖고 그래서 우파를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썼지만, 그때 그 탄핵은 사실 주도했던 것은 언론이죠, 언론. 특히 이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정치인들이 따라가 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그냥 내란이다 하니까 전부 내란이잖아. 꼼짝 못해. 그 수사기관까지도 전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야당이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언론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언론. 총칼이 필요 없는 세상이면 언론이 최고예요. 원래가. 여기가 제일 셉니다. 미국도 최고 힘센 권력은 언론입니다. 유럽 가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말이죠. 이 정치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제가 있으면은 언론사 기자나 PD 이런 걸 시켜야 됩니다. 많이. 거기가 진짜 핵심 권력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것도 여론이 이게 따라오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대형 미디어, 언론, 뭐 SNS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아무튼 저는 이 한동훈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김무성, 유승민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보다도 더 밀접하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제1운인자예요. 그로 인해서 한동훈이 오늘날 존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야말로 이거는 뭐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어떤 길을 가더라도 부자 관계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대들거나 뭐 이렇게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등에서 칼 찌르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한동훈이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 윤리관념으로도 그렇고요. 도덕관념으로 봐도 그렇고 통상적인 우리 이제 상식에 이제 비춰봐도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대통령을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과연 성공할지, 성공 못할 경우에는 되치기 당합니다. 이 한동훈. 본인이 나가리 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근본일측에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어쨌거나. 윤상현, 윤 탄핵 찬성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 비겁하다. 내란 피의자 윤, 야당 내란죄 광란에 칼춤추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엔 긴급 담화는 역대급 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파가 바라던 애국 보수 자유 우파가 바라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담았어요. 부정선거도 역시 이제 거론했고, 그리고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결국 이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그 담화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었고요. 자, 북한, 중국, 그리고 민주당, 그 카르텔, 부정선거, 선관위, 거기에 한동훈도 그 큰 카르텔 속에 혹시 들어가 있나라고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붙자도 못 끄집어내게 하잖아요. 한동훈도.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준석, 한동훈, 그리고 야당 세력들 전부 이상한 거죠. 자, 한동훈은 이번에 자기도 어쨌거나 정치 생명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동훈은 당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한동훈계가 아닌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전혀 정치적 위상이나 영향력이 없다. 조중동이 그렇게 밀어주고 언론에서 그렇게 띄워줬는데도 지지율이 7%? 8%? 9%? 와, 이거는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있으면 나중에 감옥 갈 것 같아, 한동훈. 정치 들어와가지고 정치가 맞지 않는 사람인데 이거지로 이 정치를 하다가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은 승부사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담화를 보면서 끝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뭔가 또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이 소위 이제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는 세력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들과 함께 큰 싸움을 하지 않겠나. 와, 반성 아닌 합리화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내란 수괴다. 이게 이제 여당 대표 한동훈,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어쩌고저쩌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약속 대련 중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약속 대련은 아니라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지금요, 서로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가 되고 말았어요.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 윤석열의 행복이 나의 불행, 이 관계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자기가 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야당으로부터 특검을 막아야 되거든요. 한동훈 특검을 막아야 된다고. 그러자면은 이재명에게 일단 길을 내줘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그동안 협조하고 그 후에 뭐를 노릴 겁니다. 근데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없죠. 0이죠, 0. 이 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어쨌거나 한동훈은 배신자라는 단어로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완전히 쓸 자리가 없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만일에 조중동이 계속해서 한동훈을 밀어준다 그러면요, 조중동 폐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애국 보수 자유 우파가 멀어져야 돼요. 그들이 이 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좌파 정치까지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좌파 쪽, 개딸 주요 그 유튜브 농객들 제가 그 영상을 가끔씩 보면요. 그들이 가장 그 큰 세력으로 인정하는 게 조중동이더라고요. 그들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조중동이다.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중동에 의해서 야당 권력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하고도 조중동하고 관계가 어떤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 그 카르텔 안에 한동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담화를 발표할 수 있고, 부정선거를 거론할 수 있고, 그야말로 끝장승부를 내포장을 하고 지금 핵펀치, 메가톤급 직격탄을 때린 겁니다. 야, 정말 이제 나올 건 다 나왔고요. 한번 제대로 이제 붙어봐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